강의 16강 타점 찾는 방법 및 타점 박스 일명 코존 그리기 강의 시간입니다. 타점을 잡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대로 매매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변공 매매, 그리고 이 눌림목 매매, 일명 내림목 오름숏이라는 눌림목 매매를 기본으로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매매 방법이 가장 타점을 잡기가 좀 편해요. 편한 만큼 매매하기 편한 만큼 승률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손익비도 괜찮은 편이고요. 물론 각 장단점이 있어요. 손익비가 좋으면 승률이 좀 낮고, 손익비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승률이 좀 좋은, 뭐 서로 간에 서로 장단점이 있는 매매 방법인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첫 번째, 변공 매매란 차트의 흐름이, 차트가 상방으로 흐르든 하방으로 흐르든 차트의 흐름이 상방에서 하방 또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뀔 때 이 꼭지점, 상승을 쭉 하다가 바뀌든가 하락을 쭉 하다가 상승을 하든 이런 꼭지점, 이 변곡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변곡점의 끝지점에서 타점 잡는 방법인데, 당연히 끝에서 잡다 보니까 손익비가 되게 좋아요. 손익비가 엄청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죠? 단점은 당연히 있겠죠. 그 단점은 끝에서 잡다 보니 이 파동이 앞에 파동을 완벽하게 카운팅을 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 확률이 높은 리스크가 있어요. 당연히 뭐 손익비 엄청나게 최소 1대 3을 깔고 시작하는데 1대 3에서 길면 충격 파동 같은 게 1대 20까지도 막 가잖아요. 그죠? 이 손익비가 1대 3 평균 1대 한 4 정도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손익비가 이게 말도 안 되게 좋은 자리라는 게 엄청나게 메리트예요.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지만. 그래서 카운팅만 잘한다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카운팅을 내가 5가지 파동이다 또는 AB 조정 파동이다, 어떤 카운팅을 한 파동을 딱 해놓고 그 변곡 자리, ABC든 임펄스 충격 파동이든 변곡 자리를 기다렸다가 타점 박스를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타점 자리 찾는 방법이잖아요. 일면 코존을 그리는 방법인데, 타점을 그릴 때 요걸 딱 미리 딱 그리는 거예요. 타점 박스를 딱 미리 그려둔 지점에서만 진입을 한다면 리스크가 높지만, 미리 그려둔 자리가 안 오면 안 들어가면 돼요. 오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손절가는 짧아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내가 타점을 그렸다는 자체가 앞에 카운팅을 내가 어느 정도 카운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해석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 분석이 끝나는 시점은 손절가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은 짧고 이 부족했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기다렸던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승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카운팅을 한 자리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 이상의 실력자들에게만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 타점 자체를 잡기 위해서는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카운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수에 근접한 또는 중수 이상의 사람에게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눌림목 매매. 일명 우리가 내림목 오른쪽 치자 막 이런 얘기 하죠. 파동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눌림을 줄 거 아니에요. 조정을 준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눌림이란 거는 결론적으로 조정이에요. 조정을 준다는 얘기예요. 조정 형태가 충격 파동이 나오고 조정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조정의 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ABC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충격 파동 형태죠. 535 ABC 같은 경우는 5개의 충격 파동 후 조정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정 형태가 눌림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조정을 줬을 때 눌러주죠. 오른쇼스는 반대로 하락으로 이렇게 하락 방향에서 조정을, 상승 조정을 주죠. 저희처럼 선물하는 사람들은 숏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갔을 때도 이것도 오름 숏을 칠 수 있는 자리죠. 상승 조정을 주진, 그다음 하락 방향으로 충격 파동이 터질 거니까. 그래서 오름쇼과 내림동에 대한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전 파동이 충격 파동일 경우에 이게 좀 먹히는 파동이에요. 뭐 복합 조정이라든지 335 이런 조정 파동 안에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전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 나오든 그전 파동이 다이거널 파동이 나오든 충격 형태를 떴을 경우에 눌림목을 준다. 눌러줬을 때, 조정을 줬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매매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매매 방법 중에 저는 뭘 선호하냐면, 그때그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둘 다 너무 좋은 매매 방법 같아요. 이거는, 이 눌림목 매매 장점은 병폭 매매보다 손익비는 좋지 않죠. 당연히 끝에서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눌러줬을 때 자기 때문에 이만큼 손절가가 더 있죠. 지니까가 좀 다르죠. 예, 손절가는 조금 멀고, 대신 그만큼 앞에 파동에 대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첫 파동을 패턴을 안 후에 진입하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져. 이건 받는 거죠. 변곡 매매 같은 경우는 손익비는 좋고 승률은 낮고,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손익비는 조금 안 좋고 승률은 높고 얘랑 반대 개념이에요. 그죠? 둘 다 좋은 매매 방법 같아요.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눌림목 매매는 알아야 될 게 첫 파동이 충격 파동이어야 된다는 거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모든 조정 파동이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건 눌림목 매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그런 매매 방법 같고, 눌림목 매매 정석은 가장 정석은 1파동이 나오고 2파동에 대해서 눌리는 걸, 이게 가장 정석적인 2파동의 눌림목 매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정 형태에서 먹을 수 있는 양도 크고 가장 좋은 매매 같아요. 3번 파동이 끝나고 4번 파동도 눌림목일 수 있지만, A 파동이 끝나고 B 파동도 눌림목일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2파동이에요. 그래야지 3파, 4파, 5파에 대해서 이 눌림목을 들어갔을 경우에 1파동을 확인하고 큰 파동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도 좀 괜찮게 나와지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충격파동 2파동과 4파동에서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조정파동에서도 B파동, A, B, C니까 첫 파동 A파동은 5가지 움직임으로 충격파동 형태죠. 조정파동일 때 B파동, 복합조정 W가 나오고 X가 나왔을 때도 가능은 해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파동 매매 방법이 있고, 이 타점 그리는 방법도 이 두 가지 형태 안에서 잡아 먹어야 됩니다. 자, 타점 박스, 일명 우리는 코존, 코인 다이어리의 존이라 그러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 박스를 코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코존 그리는 방법은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 두 가지로 다 구분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 이 두 가지 구분을 차트를 보고 얘기하자면, 첫 번째 차트는 일단 먼저 가장 베이스가 되는 임펄스 파동이에요. 임펄스 파동 같은 경우는 우선 1번 파동과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 총 5가지의 파동을 그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파동, 그 변곡 매매도 할 수 있고 눌림목 매매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우선 순서대로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변곡 매매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파동은 요거는 5번 파동과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다음 요 끝에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1번 파동이 나왔어요. 1번 파동 형태는 임펄스 파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5가지 형태를 띌 겁니다. 1번 파동이 임펄스 파동, 소파동이 5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다이거넬 형태의 5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충격파동 형태가 임펄스든 다이거넬이든 5가지 움직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5가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파동은 A파가 될 수도 1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요 앞에 파동이 이 파동 자체가 앞에 파동을 했을 경우에 이번 파동은 충격 파동으로 크게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메인 관점은 그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 파동은 1번 파동을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앞파동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자, 해석한 상태에서 정석적으로 1파동이 나왔어요. 5가지 형태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눌림목 매매라고 했던 두 번째 파동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동을 눌림목 매매를 기다릴 수 있는 3가지 조정을 하겠죠. 이번 파동이니까, 조정 파동이니까. 자, 이번 파동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번 파동은 1번 파동 길이 대비 0.5에서 786, 이 0.5 피보나치 1번 파동 길이를 쭉 끄은 상태에서 피보나치 대돌림에 0.5에서 786, 0.5 대돌림에서 786 대돌림 사이에 박스를 딱 쳐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내려오는 형태가 3가지 형태로 내려오겠죠. 소파동을 다시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3가지 형태의 ABC 조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A, B, C가 됐던 XY가 됐던 세 번째 형태의 파동 끝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박스 안에 들어왔다 경우에는 이 사이에서는 지신액 시장가로 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하되 손절가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시작 파동을 하야하면 안 되기 때문에 2번 파동은 시작 파동을 하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05에서 786 사이에 박스를 딱 쳐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떨어지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파동이 예를 들어 좀 짧게 나올 수도 있어요. 최소 반등 구간이 3파리이기 때문에 3파리까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3파리까지 박스를 쳐버리면 너무 길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안 나온다? 그렇다면 언제 자주 나오냐? 05에서 786이 가장 자주 나오고, 그 중에서도 05에서 618 사이를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사이 들어왔을 땐 우리는 진입해도 괜찮아요. 손절도 짧고, 여긴 손절이 멀죠, 그죠? 그리고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는데 자주 나온다 그러면 손절이 멀더라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잘 안 나오는데 굳이 여기서부터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거야. 동반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고 05에서 618 사이를 가장 많이 나오고, 또는 786도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좀 또 더 길 때는 382처럼 886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합니다. 요거는. 대신 세 번째 파동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세 번째 파동이 좀 깊게, 첫 파동이 너무 깊게 나온 상태에서 다시 되돌림을 나오고 한 번 더 저점을 하회하는 세 번째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886까지 계산해 보고 886도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은 열어둬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박스는 0에서 786 박스다. 어디? 186 길이 대비 이렇게 눌림 모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다시 이번에는 충격 파동 형태가 나온다 했어요. 변곡매매라고 할게요. 변곡매매는 파동의 끝에서 잡는 거라 했죠. 우리 앞에 파동 해석했을 경우 이 파동은 임펄스 파동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카운터가 되었을 때 전제입니다. 자, 이번 파동은 충격 파동 형태가 나올 것 같아. 했을 경우는 1파동이 충격 파동 형태가 나왔고 2파동 조정 형태가 나왔다. 그럼 세 번째 파동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임펄스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또는 다이거널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임펄스 파동이기 때문에 임펄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임펄스 파동은 1파동 길이 대비 2파동의 눌림을 줬을 경우 1파동 길이의 확장 피보나치 1파동 기반 1파동 길이 대비 이 길이의 1.618 1.618배 1.618% 168%죠. 요거 길이 대비 61.8%가 더 긴 거예요. 61.8% 더 긴 녀석이 여기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피보나치 0에서 1파동을 찍고 2파동 시작점을 딱 찍으면 이 피보나치 확장 피보나치 기반 있죠. 이걸 딱 찍으면 618 근사치예요. 618보다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2까지 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보통 618 근사치에서 떨어진다. 보통 짧게 떨어지는 경우보다 좀 더 길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확장이 된다. 확장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메인 타점이지만 여기서 이 3번 파동도 똑같이 충격 파동 형태이기 때문에 1, 2, 3, 4, 5 파동이 나오겠죠. 임펄스 3번 파동은 다이거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펄스 3번 파동 1, 2, 3, 4, 5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3번 우리 임펄스 파동 강의 4강 3번 파동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2, 3, 4, 5 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이 5번 파동에서는 1.68까지 나오겠구나를 우리가 예상해서 박스를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길면 2까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1.68 근사치에서 되돌립니다. 길어진다 그러면 2, 그 다음에 2.618, 그 다음에 3.618 순으로 가고 연장 파동은 2.618에서 가장 잘 끝나요. 3.68, 4.18은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타점은 나올 수 계산할 수 있겠죠. 3.68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나왔을 때는 3.618까지 나온다. 그래서 박스를 이쪽에 꺼 놓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림모매매. 눌림모매매는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나온다 했죠. 자, 그럼 다음 눌림모매매는 4번 파동. 4번 파동은 이 3번 파동 길이 대비 원리는 똑같아요. 1번 파동이 나왔을 때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 되고요. 다시 이 3번 파동에 대한 길이가 나왔을 경우에 이 3번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 돼요. 0에서 찍는 게 아니라요. 3번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1번 파동은 2번 파동이 되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3번 파동이 나오고 난 뒤에 4번 파동을 되돌릴 때는 3번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파동의 시작점과 3번 파동의 끝지점에서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을 딱 그었을 경우에 3파의 피보나치 되돌림에 0.236과 382를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236과 0.382 박스를 딱 그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를 가장 많이 들어와요. 대부분 조금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 나오는 경우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3번 파동이 추세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되돌림을 또 그만큼 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6과 382 박스를 딱 쳐놓고 이 안에 들어올 때 모습이 어떠죠? 조정, 세 가지 조정 형태가 되겠죠. W 지그재그가 됐든가, 복합 조정이 됐든가, 삼각 수렴이 됐든가. 세 가지 형태를 띄고 난 뒤에 이 안에서 타점을 기다리면 됩니다. 공호를 넘겨갔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세 가지가 공호를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4번 파동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A, B, C가 나오고 다 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조건은 임펄스 파동을 가정하고 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4파동은 236과 382에서 가장 많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5번 파동이 나왔어요. 5번 파동이 나오면 아까 이거 설명과 똑같게 드릴게요. 요 끝에 추세가 1, 2, 3, 4, 5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충격파동 하락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시작이 됐을 경우에 요게 똑같은 거예요. 요 5가 요 5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1번 파동 요 타점 잡을 수 있겠죠. 이 타점이 이 타점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4번 파동의 역피보나치 되돌림 4번 파동의 추세 기반이 아니에요. 그 4번 파동 이 길이의 추세 기반이 아니라 반대로 피보나치는 보통 시작점과 끝점을 찍으면 되는데 요거 피보나치를 역피보나치라 그러게 반대로 껐기 때문에 원래 시작점과 끝을 찍는
반대로 끝과 시작점을 찍어서 반대로 꺾기 때문에 역피보나치라고 그러는데, 역피보나치를 찍었을 경우에 1.13과 1.618, 여기 1.13과 1.618 요 사이 박스에서 가장 이 파동이 끝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역피보나치 끊고 난 뒤에 요 안에서 5가지 형태로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반대 방향 숏을 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숏을 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어디 잡냐? 손절가는 요 위에는 허당이기 때문에 손절가 잡을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손절가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손절 안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손절 안 잡는 매매는 안 되는 매매예요. 잘못된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 잡아야 되는데, 손절 어디 잡냐면 2를 넘어가서 한 2.236 정도 요 건수에서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조금 길게 나올 때 2를 살짝 터치하든가 살짝 모자랄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2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연장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 버려요. 연장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손절 안 했을 경우 엄청나게 손실이 커집니다. 약손절하고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연장이 나와서 2.68까지 갈 수도 있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2를 넘어가는 순간 너무 5파동이 왜 이렇게 길어지지? 5파동은 3파동처럼 길어지면 안 되는데, 길어진다, 뭔가 이상한데, 연장파동일 수 있다, 또는 이 3파동이 안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를 넘어가서 2.236이 치는 순간 손절하는 걸 저는 권유드립니다. 요렇게 역피보나치를 4번 파동과 3번 파동의 피보나치를 거꾸로 끄었을 때 1.13과 1.68 피보나치 추세 기반이 아니라 되돌림을 했을 경우에 요 1.13과 1.68 박스가 가장 이상적인 박스고, 두 번째는 요렇게 1번 파동과 1번 파동 시작과 1번 파동의 끝 지점, 여기 추세 기반을 그어서 4번 파동을 딱 그었을 때 시작점을 딱 끊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1근사치를 좀 가장 많이 돌려요. 요 근처까지 나오고 좀 길게 나오고, 조금 전에 피보나치 그었을 때 2 넘어가면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파동의 길이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1번 파동이 길지 짧을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1번 파동이 길이가 짧았다면 어떡할까요? 가정해 볼까요? 1번 파동이 짧게 나왔을 경우에는 1이 어디예요? 여기죠. 3을 살짝 넣으면 여기 이 지점이죠. 그러면 만약에 1번 파동 1대1 근사치라 했잖아요. 1번 파동 근사치가 박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보나치, 역피보나치와 1번 파동 1대1 근사치가 만나는 지점, 여기가 가장 메인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순서는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나 더 치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보나치, 이 추세 기반 피보나치의 0과 3번 파동 끝을 찍는 거예요. 0 시작점과 3번 파동 쭉 3번 파동까지 끄어서 다시 4번 파동, 1번 파동 찍듯이 4번 파동 시작점을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618. 0과 3파동의 628 지점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지금 상당히 길죠. 길 때는 이걸 보지 않으면 돼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피보나치 되돌림이 2를 넘어가는 순간 좀 길어진다. 5파동이 길어진다는 거는 이건 5파동이 아닐 수 있다. 또는 5파동 연장일 수 있기 때문에 병풍 매매할 때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벗어날 때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동의 길이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가장 권유드리는 거는 1파동 이런 거보다, 또는 0과 3을 찍는 것보다도 이 4파동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4파동 대비 5파가 길게 나왔다는 거는 연장파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첫 번째 권유드리는 거는 이 4파의 역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가지고, 역피보나치 되돌림 거꾸로 그어가지고 1.13과 1.628을 끊는 거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1파동 길이 1대1 자리, 0과 3파의 618 자리, 이것도 뭐 잘못된 매매 방법은 아닙니다. 타점 잡는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역피보나치, 요걸 가장 잘 나오는 방법입니다. 여기 해외 유튜버들이 또는 해외 트레이더들이 가장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5번 파동을 변곡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 1, 2, 3, 4, 5가 나왔다 그래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이렇게 1, 2, 3, 4, 5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이 5파동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 이 5파동도 똑같은 5파동 충격 변곡 잡는 요 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보나치, 역피보나치를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거꾸로 딱 끊는 거예요. 역피보나치를 딱 끊으면 1.13과 1.628 박스가 딱 쳐졌죠. 요 근처에 왔을 때 농을 치시면 1파동에 대한 걸 모을 수 있죠. 또는 5파동 임펄스라 생각하면 여기까지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변곡매매는 변곡매매. 요렇게 변곡매매면 되고, 1파동을 못 잡아요. 1파동이 뭐예요? 1파동 결론적으로는 1, 2, 3, 4, 5파동이죠. 똑같아요. 1파동의 끝지점에 2파동에 대한 걸 먹고 싶다면 요 5파동 잡는 방법처럼 똑같이 1파동 안에 속파동이 또 들어있겠죠. 1파동 안에 속파동이 당연히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파동, 속파동을 똑같이 찍으면 돼요. 요렇게.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지저분했으니까. 요렇게 있으면 1파동에 속파동 또 5가지 형태를 띠겠죠. 임펄스 파동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똑같이 요 속파동에 3번에서 4번 거꾸로 시작점과 거꾸로 딱 찍으면
1.13과 1.68 딱 끄어서 여기서 숏을 치면 되는 거야. 물론 1분봉, 5분봉, 15분봉처럼 프레임이 작을 때는 이런 단타를 치지 마시고 추세 방향대로 치시는 게 좋고 내림동을 치시는 게 차라리 좋고요. 또는 변곡을 잡든가 이런 게 좋고 이런 잔파동은 추세 방향대로 잔파동을 2파, 4파에 대한 이런 변곡 매매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드리지 않지만 이 봉 자체가 뭐 4시간 봉, 1시간 봉, 1봉이라 그러면 이 파동 자체가 상당히 길겠죠. 이럴 때는 이런 변곡을 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는 변곡 매매 또는 눌림목 매매의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충격 파동, 임펄스 파동 다음에는 우리가 다이거넬을 보죠. 다이거넬 파동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요런 변곡점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임펄스 파동 1파동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1, 2, 3, 4, 5를 보시고 잡으시면 되고 또는 하락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설명이니까 생각하겠습니다. 2번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생각하고요. 3번 파동부터 우리가 이게 여기서 우리가 3파동을 길게 나오기를 원했는데 1번 파동 자체가 하락 파동의 충격이 힘이 세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이고널 강의 영상 보시면 이해를 아실 건데 요런 이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파동과 눌릴 수 있는 파동. 이 다이고널 파동의 특징이 조정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파동이 짧게 나와요. 1번 파동이 길고 3번 파동이 두 번째 길고 5번 파동이 짧은 경우가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고 제일 이상적인 길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잡으면 되지만 3번 파동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잡을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다이고널이기 때문에 먹는 양이 너무 적거든요. 자 그러면 요쪽과 요쪽은 아까 앞에 선별드렸던 임펄스 파동과 똑같고 우리는 다음 잡을 수 있는 자리는 5파동을 잡으셔야 돼요. 요걸 잡으셔야 돼요. 요게 프레임이 크다 그러면 요만큼에 대해서 되돌림을 상당히 크게 줄 거기 때문에 요만큼 눌림 자리를 줄 때까지 요거에 대한 변곡을 먹을 수 있겠죠. 단타로.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요것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5파동에 대한 마지막 파동은 아까 앞에 그 임펄스 4파동과 똑같이 3파동에서 역표 보나치를 끊고 1.13과 1.618 앞서 임펄스 파동이 4파동의 길이 거꾸로 꺼가지고 이 피보나치 찾는 방법 똑같아요. 자, 역피보나치 되돌림 1.13과 618을 잡으면 되고 조금 다른 거 있다 그러면 이건 다이고널은 1파동과 3파동의 고점 연결했던 이 선 근처에서 잘 돌려요. 살짝 높일 때도 있고 조금 모자릴 때는 있어요. 대신 3파동은 넘어야 돼요. 3파동보다만 높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길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의심하셔야 돼요. 잠깐만 내 타점 와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데 뭔가 이상한데 왜 이게 길어지 밸런스가 흐트러지는구나. 이럴 때는 손절을 하든가 보고 진입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 요 근처에서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또는 5분봉이든 1분봉이든 15분봉이든 그 보는 프레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프레임에 하루 다이버스 걸린다? 그랬을 때는 요 근처에 있을 때는 들어가라. 타점 안에서는 권유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게 길어진다? 그러면 좀 감안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반대 방향 하락이든 상승이든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상승 방향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이고널 패턴은 5파동에 대해서 채널이 다르다는 거 이거 좀 염두에 두시고 4파동 이런 것도 꼭 굳이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권유는 드리지 않지만 4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첫 번째 파동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그 추세가 시작 전과 두 번째 파동 여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왜 4파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임의의 트렌드 라인입니다. 이 다이고널은 2파와 4파를 꺾어야 돼. 충격 파동 형태이기 때문에 2파와 4파를 꺾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꺾었을 때는 이 다이고널이 나왔을 때는 다이고널의 특징은 1파를 살짝 하회해요. 1파를 너무 깊게 확산형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임의의 손절가를 꺾었을 때 이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상한데 라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요렇게 임의의 손절가를 잡았을 때는 요걸 먼저 끊어 놓고 요거보다 높게 나와야 될 거야. 요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될 거라고 가상의 선을 끊어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파와 근사치 지금 2점을 싹 끊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넘기는 순간 이거는 3파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3파가 다이고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임의의 선을 끊는 데서 이 녀석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대면 볼 수는 있겠죠. 때가 형태로 늘어났을 경우에. 근데 이런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더하는 건 권유드리지 않고요. 왜냐면 요때까지는 ABC거든요. 임펄스처럼 길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때까지는 ABC이기 때문에 하락한다 해도 내가 틀릴 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는 저는 더하는 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이고널 패턴은 요 시작점과 요 끝지점을 잡는 거 또는 아까 요런 눌림목과 요런 변곡도 가능은 합니다. 제일 좋은 건 5파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작점과 5파. 요걸 기다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조정파동 형태. 조정파동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535 ABC가 있죠. 여기 535 ABC고
53 ABC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파동은 당연히 충격 파동이죠. 다이고날이 나오든 임펄스가 나오든 53 ABC는 이것도 똑같이 강의 영상 보세요. 53 ABC는 535의 5는 충격 파동이에요. 그 B는 조정 파동이고 우리가 눌림목 매매는 당연히 여기 변곡점 여기서 하는 거고 또는 이게 하락을 하든 하락을 하다가 변곡을 시키든 조정을 하든 이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대한 충격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또 한 번 충격 파동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 자지에서는 똑같이 아까 왔던 충격 파동 5파동에 대해서 보고 여기서 변곡을 잡으면 되는 거고 이건 아까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생각하고 자,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충격 파동이 나왔을 때 이건 변곡 매매는 가능하겠죠. 이거 똑같아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다이고날이라든지 임펄스 파동의 5번째 파동을 계산해서 여기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쪽에 대한은 변곡 매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임펄스 파동의 5파동 여기서 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눌림목 매매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눌림목 매매는 요 A 파동 충격 파동 길이 대비 피보나치 되돌림을 끄었을 경우에 얘도 이 파동이랑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이 파동은 많이 차이 안 나게 얘도 똑같이 0호에서 한 7, 8, 6을 되돌립니다. 똑같아요. 그 임펄스 파동의 1파동, 2파동까지는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변곡 매매를 할 수 있고 똑같이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3파동, 그 3파리만큼 되돌리면 고점을 넘겼을 경우에는 이게 좀 C파, 3파처럼 C파가 길게 나올 수 있겠는데, C파가 좀 길 수도 있겠는데, 왜? 되돌림을 적게 했다는 얘기는 하락 힘이 부족하고 상승 힘이 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C파의 길이가 좀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때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내려왔을 경우에 되게 좋은 논리목이죠. 아까 2파동하고 똑같아요. 2파동, 임펄스 2파동하고 똑같이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2파동 논리목처럼 똑같이 손절을 여기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진입하면 될 것 같고 다음 파동은 그 임펄스 3파동과 다르게 C파동은 조정파동이지만 C파동 자체는 535에 5는 또 충격파동 형태죠. 이 올라가는 형태가 여기가 만약 다이건에 나왔다 그러면 임펄스가 나올 확률이 높고 여기 임펄스가 나왔다 그러면 다이건에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다이건을 또는 임펄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다섯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다섯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C파의 변곡점을 잡아야 돼. 변곡 매매를 이럴 때는 아까 임펄스 파동은 3파지만 이건 똑같이 10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10파는 어디까지 잘 나오냐? 이번 파동은 앞에가 충격 파동이었기 때문에 조정 형태를 띌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0파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 정도 카운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0파동은 A 파동 대비 그 A 파동 추세 기반 대비 이 B 파동 끝 지점 시작 파동 10파동이 시작 파동이 되는 요 지점을 딱 그었을 경우에 886과 1.236을 가장 많이 돌려요. 요 박스 안에가 가장 많아요. 여기 886 박스와 이거 좀 못했네. 886 박스와 1.23 박스 요 가장 많이 돌립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돌렸을 경우에 요 안에 오면 우리는 여기서 쇼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섯 가지 형태가 떴을 경우 그 다섯 가지 형태가 어떻게? 4파동의 역피보나치 끄었을 때 노란색 박스가 또 생기겠죠. 그럼 이 피보나치 안에 노란색 박스가 또 생길 거죠. 5파동에 대한 걸. 왜? C파의 5파동은 535에 오니까 1, 2, 3, 4 충격파동 형태겠죠. 그럼 아까 다이거넬과 임펄스 파동 형태에 대해서 5파동 변곡매매 타점 잡는 방법을 알고 있죠. 우리는 똑같이 예를 들어 뭐 여기서 1, 2, 3, 4, 5가 나오다고 가정해 봤을 경우 우리는 똑같이 이 3파와 4파의 역표만화치를 그었을 경우에 1.628까지 1.13에서 1.68에서 이거 좀 길게 좀 꺼야겠네. 뭐 대충 이렇게 한다 하자고요. 1.13과 1.618과 요가 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큰 박스와 이 큰 박스가 만나는 지점이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요쪽을 메인 타점을 보는 거죠. 좀 짧게 나와도 886에서 좀 진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좋겠죠. 반대로 이게 좀 길게 나올 수도 있겠죠. 피보나치가 되돌림 좀 깊어가 길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여기가 메인 타점일 수도 있겠다. 또는 이걸 지난다 하더라도 5가 좀 길어지는 건 리스크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둬야겠다. 그러니까 앞에 파동과 이 박스를 서로 만나게 하는 게 좋아요. 서로 겹치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자, 우리는 이 파동 대비 이 파동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동 안에 5가지에 대한 4파에 대한 역피보나치를 그어서 이 5파동에서 타점을 잡는 편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A 파동 대비 여기 나올 거라는 가상의 박스이기 때문에 요 전파동에 대한 현재 충격 파동에 대한 이 현재 파동에 대한 되돌림 나오는 게 저는 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 속파동, 5파동을 찍어서 변곡 매매를 하는 걸 저는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할게요. 이렇게 53 ABC는 변곡자를 찾으면 되고 눌림목도 똑같이 찾으면 되고 여기 시작점도 똑같이 5파동 끝나는 집 찾으면 됩니다.
조정 파동의 535 ABC 다음에는 플랫 형태가 나오죠. 플랫 조정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레귤러 플랫. 시작점을 깨지 않고 대신 두 번째 파동이 좀 깊게 나오는. 레귤러 플랫은 요것도 강의 영상 찾아보세요. 335 레귤러 플랫을 얘기할게요. 335 형태가 두 가지, 총 세 가지 러닝인데 러닝은 잘 안 나오니까 여기 넣지도 않겠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으로 335 플랫 중에는 레귤러 플랫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5 이 익스펜드 플랫. 저점을 깨냐 깊게 대신 내려야 됩니다. 조건은 깊게 886 근사지까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레귤러 플랫이 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올라가고 세 가지 형태로 내려왔을 경우 다음 파동은 다섯 가지로 올라가겠구나.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예상할 수 있고 우리 타점을 잡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세 가지에서 길어지지?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길어지지? 아까 전에 618 근사치, 786 근사치 끝날 게 886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세 가지 스러워. 또 우리한테 힌트 주는 게 첫 번째 파동이 세 가지 스러워. 이 335 플랫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886 근사치에서 이 저점을 지킨다고 가정하고 또는 1.13까지 열어두고 여기서 롱을 칠 수 있죠. 이번에 되돌림 886 근사치의 박스에서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파는 이 5 파동의 형태를 띈다 했죠. 5 파동은 저점을 깨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움직임이 끝에는 당연히 아까처럼 다섯 가지 형태를 1, 2, 3, 4, 5를 찍는데 4파동의 역피보나치를 끄었을 경우에 또 박스가 생기겠죠. 그 박스랑 만나는 지점이 제일 좋고 그 만나는 지점이 1.236 사이를 가장 많이 돌린다는 걸 가정하는 게 제일 좋고요. 조금 길어질 때 1.68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1.414나 618까지 갈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70%, 80%는 요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점을 깼다. 저점을 깼는 익스펜딩형 익스펜딩형 플랫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다른 거는 여기는 886 전후였지만 익스펜딩은 1.13 근처지. 1.13. 이 A 파동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 1파동 A 파동보다 더 밑으로 내려서 1을 넘어가서 1.13까지 내려올 경우가 많아요. 1.236을 살짝 모자리게 가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조금 깊을 때는 1.414도 갈 때는 있습니다. 근데 잘 안 가기 때문에 이건 저는 안 보는 걸 권유드릴게요. 잘 안 가요. 잘 안 간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파동 해석이 틀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13 근사치에 되돌려고 이 파동을 넘어가는 형태가 이게 세 가지에 다섯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럴 때만 익스펜딩형 이 플랫을 열어두고 요때 병호 매매를 하면 되는데 레귤러 플랫과 다르게 얘는 1.618까지를 가장 많이 돌려요. 조금 길면 2.68 연장 파동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이 안에서 끝납니다. 1.68 조금 모자리면 1.414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보통 1.68 근사치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68 근사치의 위아래로 또 박스를 딱 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쳐놓으면 여기서 다섯 가지 형태가 나오고 아까랑 얘기했던 거 똑같이 네 번째 파동에 옆 피보나치 끄었을 때 이 파동과 이 박스가 만나는 곳이 메인 타점이 됩니다. 이렇게 또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조정 파동 형태 또 다음 파동은 또 이 삼각 수렴 형태. 삼각 수렴은 어떤 수렴 형태가 뛰는데 하방이든 상방이든 똑같습니다. 이게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보통 사파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첫 번째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첫 번째 파동 길이 대비 618 근사치를 가장 많이 돌리고요. 두 번째 요 10파도 마찬가지예요. 요 내려온 파동 대비 618만큼 되돌리고 여기서 가장 타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각 파동에 618 전후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두 번째 파동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요때 시작과 요 B파동 먼저 꺼요. 채널을. 이렇게 꺼놓은 상태에서 이게 수렴인지 아닌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요 18 세 번째 파동이 나왔어요. 세 번째 파동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파동 또 628까지 돌리고 난 뒤에 이번에 또 세 가지 형태로 이 채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거 왜 내려갔지? 요때 수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열어두시면 좋고 특히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야, 이거 상한 수렴인가 보다. 그러면서 요 뒷파동, 요 잔파동이 이게 프레임이 1분, 5분 뭐 상관없지만 이 프레임이 크다 그러면 이거도 한 몇 프로 된다 그러면 덤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에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 628 전후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오면 첫 번째와 세 번째 파동의 채널링이 꺼지고 두 번째와 네 번째 파동의 채널링이 꺼져죠. 채널링 트렌드 라인이 꺼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이 중요하죠. 왜? 병목매매기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A, B, C, D 이런 이만큼 추세가 터진다 그러면 이만큼 나오고 난데 하방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방은 5파동 확률이 높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너무 누가 봐도 세 가지 쓸어 와 너무 세 가지 쓸어 본데 이럴 때는 이 D가 나왔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채널을 깨고 내려왔는데 세 가지 형태야. 그럼 또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올라가는 것도 세 가지 형태야. 그럴 때는 요 우리 다섯 번째 이 파동은 어디서 보냐면
이 첫 번째 파동 A 파동과 세 번째 파동 C 파동 트렌드를 쫙 그어 가지고 요 근사치에서 돌릴 수 있겠구나. 어디 C와 D 618 사이. 근데 마지막 파동은 조금 짧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05 정도가 뭐 나온다 해도 이해는 해야 돼요. 아니 요 자리에서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와 네 번째 파동의 트렌드를 쭉 그어 가지고 이 트렌드를 이탈했을 경우에 요때는 추격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기 상한수렴일 경우에 요때는 보고 추격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추격을 들어간다는 자체도 추격을 들어갔을 때 손절은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추격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오파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수렴은 이런 식으로 618 근사치를 잘 돌린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형태의 그 끝판왕이 복합 조정. 복합 조정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원래는 정석이지만 정석적이지 않고 조금 좁게 나올 경우도 가끔 있어요. 시장의 흐름이 막 변화가 클 때, 가격이 좀 가파르게 535 ABC처럼 가파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때는 일단 요거는 535가 아니라 333이지 않습니까? 333 복합 조정은. 이 복합 조정이 나왔을 경우는 세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 판이 세 가지가 돼. 요 때는 우린 플랫을 열 수도 있고 복합 조정을 열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깊은 되돌림을 주고 난 뒤에 보통 제 같은 경우는 786까지는 뭐 괜찮은데 886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갈 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886 넘어가는 순간 올라가는 게 Y 파동보다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335 플랫을 여는 게 더 맞지 않냐고 생각을 들고요. 근데 우리가 왜 박스를 이렇게 쳤냐면 이만큼에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33으로 올라가든 복합 조정 5가지 올라가든 어떻게 되든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335라 그러면 레귤러 플랫이기 때문에 1.236까지 갈 거고 그게 아니라 세 가지 상태로 올라간다 그러면 786에서 1.13을 가장 많이 돌립니다. 가장 많이 돌려요. 그리고 이 복합 조정 같은 경우는 886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786이나 좀 618 이런 데를 더 많이 돌려요. 참고로 이렇게 길이만큼 되돌림이 나온다. 대신 아까 535 ABC는 886에서 1.236까지 돌린다 했죠. 여기까지 886에서 1.236 이렇게 돌린다 했죠. 복합 조정은 535 ABC보다 좀 더 짧게 786에서 1.13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짧게 나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1대1 근사치보다 조금 밑에 더 편중해서 이 타점을 잡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올라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열어두시고 대신 535랑 다르게 조금 짧게 786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 되돌림이 05만큼 05보다 짧게 나오는 거고 05 이하로 나오는 경우 05나 382까지 세 가지 형태인데 갑자기 올리면 뭐야 왜 세 가지인데 왜 올리지 할 때는 W 파동이 좀 짧게 나왔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 파동이 조금 더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각도가 가파를 수 있다는 걸 열어두자고요. 하지만 복합 조정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삼각수렴처럼 Y 파동은 세 가지도 나올 수 있지만 삼각수렴도 나올 수 있어요. 삼각수렴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삼각수렴 타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펄스 파동의 실전 예제 영상입니다. 최근에 뭐 22년 5월 19일 날 상승했던 임펄스 파동인데요.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을 타점 잡을 때는 요 이 판은 되돌림이 05에서 786 사이에 박스를 치면 된다고 했었고 내려오는 움직임 당연히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떤 이 조정 형태를 띈다 했죠. 지그재그가 될 수도 있고 플랫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판에는 삼각수렴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지그재그 형태의 어떤 이 패턴으로 나오는데 535 ABC를 가장 많이 좀 나오는 편이긴 하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떴다 그리고 이 안에 박스 안에 들어왔다 싶으면 손절 여기 잡고 내림농을 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05에서 786 사이 가장 많이 돌리면 05에서 618 요 사이를 좀 많이 돌리는데 살짝 오버할 수 있어요. 요 사이에서 조금 모자릴 수도 있고 조금 모자릴 수도 있고요.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 하지만 이 섹터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파는 여기서부터 2파를 만약에 내림농을 진입했을 경우에는 이 4파에 대한 이 조정 파동을 먹고 싶다. 이 자리에 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락을 먹는 방법은 당연히 1파의 길이 대비 피보나치를 이 확장형 피보나치 여기 수직 기반 확장 피보나치 확장을 딱 찍으시면 여기 미리 제가 찍었던 건데 찍으시면 요만큼 찍어서 쭉 올라갔죠. 보시면 1.618, 2를 조금 넘었네요. 저희가 메인 타점이 어디라 했죠? 1.618을 좀 넣는다 했죠. 요 근사치가 메인 타점이고 3번 파동은 1.618 다음에 어디라 했죠? 2.62라 했죠. 2 다음에 어디라 했어? 2.618 이런 식으로 연장 파동이 나오는데 2.618부터 연장 파동이고 이 근사치까지는 그냥 연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딱 정확하게
이게 뭐 수학 정석처럼 1 더하기는 2 예요. 뭐 방정식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피보나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길이를 그냥 어느 정도 예측하는 이 좀 어떤 좀 예측할 수 있는 좀 근사치 같은 걸 알려주는 거지. 와, 딱 떨어져 딱, 딱, 딱 이런 건 없습니다. 공호도 딱 공호, 6일 딱 이런 게 아니라 근사치에서 떨어진다는 거. 트렌드 라인도 마찬가지고 이 추세기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전파동에 매물 때 이런 서포트 못 뚫었던 곳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거. 좀 짧게 1.4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꽂혀서 계시면 실력이 전혀 늘지가 않아요. 수학 공식처럼 할 것 같으면 우리 강의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똑똑하신 분들이 뭐 떼돈 벌었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1.68 근사치에서 넘어갔을 때는 이걸 3파로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3파 자리에 왔을 때는 1파, 2파가 나왔을 때 3파는 1.68 근사치로 갈 거다. 1.61파보다 항상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했죠. 조금 짧은 경향보다는 조금 더 긴 경향이 크다. 1.68에서 2 사이에 돌리고 연장이 나온다 그러면 2.68까지 한 번 더 연장이 나온다면 3.68까지 갈 수도 있다. 자, 근사치 나와서 이 정도 나왔었죠. 이 근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림농 쳤으면 여기서 못해도 한 75%는 익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 4파 되돌리면 어떻게 한다 했죠? 4파 되돌림은 3파 시작 전가, 3파 시작 전가, 3파 끝 지점 쭉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을 끄었을 경우에 여기 끄었죠. 이렇게 끄었을 경우에 어디까지 돌린다 했죠? 236과 382. 236과 382 박스 이렇게 치면 되죠. 앞에 거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236과 382 박스를 236과 382 이 박스를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236과 382 3파의 시작 전과 3파의 끝 지점을 쭉 그었을 경우에 요 236 피보나치 되돌림, 0의 피보나치 되돌림, 길이에 대한 되돌림이 236과 382 사이에서 박스를 딱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숏을 쳤다 그러면 우리 다음 타점 어디죠? 여기서 익절하면서 롱으로 스위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 또는 4번 파동은 복합 조정도 가능하고 상가 수렴도 가능하죠. 어떤 이 조정 형태에 띄었을 경우에 거기서 스위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236과 382 사이에 이렇게 좀 타점 잡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롱으로 또 다시 스위칭 해야겠죠. 롱 스위칭하면 아까 이제 다음에 5번 파동에 대한 타점 박스는 어떻게 잡는다 했죠? 4번 파동. 4번 파동의 역피보나치를 닦으면 이거 똑같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시작 파동에서 거꾸로 여기 쭉 꺼서 반대에 되돌림을 꺼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의 1.13가 1.13가 1.618 1.13가 1.618 사이에 이 박스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쳐놓고 여기가 메인 타점이 된다. 대신 여기는 위에는 허당이기 때문에 손절 어디 해야 된다 했죠? 손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손절 어디 해야 된다 했죠? 2를 넘어갔을 경우 2.236 정도 되면 2.236 쪽에 이 정도에선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5파동이 또 길게 나왔죠. 3파동만 길게 나와버리면 이게 5파가 아닐 수도 있다. 또는 5파 연장일 수도 있다. 또는 3파가 아직도 연장 중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숏을 변곡 매매라서 타점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손익비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2를 넘어갔을 때는 손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4파동의 손절 라인은 공으로 잘 안 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데서 롱을 요만큼 짧게 먹으려고 이게 프레임이 15분 봉이지만 이런 매매 방식이 같기 때문에 프레임을 4시간 이상씩 크게 보신다면 이 프레임 자체가 엄청 크겠죠. 한 봉에 지금은 뭐 3%밖에 안 되지만 1시간 뭐 4시간 하루로 본다 그러면 10% 30%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내림농을 치신다 하더라도 공으로 넘어갔을 때는 손절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4파는 공으로 잘 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연장 파동이 났을 때 2.68 이상의 연장 파동이 났을 때는 가끔씩 확률적으로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을 넘어서 618까지도 되돌릴 때가 있다. 최대 786, 1파를 감싸 않는 선에서 786까지 되돌리는 것도 간혹 나오긴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말고 자주 나오는 연장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3파리 안에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공을 넘어가는 순간 손절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임펄스 파동의 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충격 파동 다이고날은 어, 상단의 트렌드 라인에 1번 파동이 나오고 3번 파동,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왔을 때는 상단 트렌드가 그려지겠죠. 1번과 3번의 그 트렌드 라인 끊고 정석대로라면 이 트렌드 라인은 2번, 4번을 끊는 게 더 정석입니다. 우리는 타점을 잡을 때 4번에서 잡는 게 아니라 5번의 변곡에 대한 걸 잡기 때문에 요만큼 이 프레임이 쫙 더 크게 본다면 이 가격폭이 크겠죠. 여기에서는 5번 타점을 어떻게 잡으면 되죠?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이 인버스 파동 4파동에 대한 역피보나치도 똑같은 원리로 끄으셔가지고 1.13과 1.618 사이에 박스를 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번과 3번 트렌드 라인 끄어서 이 트렌드 라인 근사치에서 돌린다.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다. 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3파동에 대한 높이보다는 무조건 더 높게 나와야 된다. 요게 이 다이고날 나왔을 때 변곡 잡는 방법이라 했죠. 당연히 이게 1번 파동이 됐다 그러면 2번 파동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1번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05에서 618까지 사이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되돌림이 보시면 3파리까지 되돌렸죠. 되돌림이 평균적으로는 이 달곤에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05에서 618을 가장 많이 돌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적으로 요것도 달고날 강의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38이나 236까지 작게 세 가지 더 돌리고 난 뒤 이 고점을 넘겼을 경우에는 크게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요거 자주 설명드렸죠. 숏을 잡았을 때는 세 가지가 내려왔을 경우는 무조건 손절을 세 번째 파동 시작점 여기서 손절 잡는 게 정석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작점 여기서 시작점에 손절 꼭 잡으셔야 됩니다. 다이고날 잡았을 때는 평소에는 보통 한 05나 618까지 되돌립니다. 다이고날 같은 경우는 깊은 되돌림보다는 05나 618까지 되돌림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35 ABC 조종 같은 경우는 내림농 자리와 변공맘에 10화가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변공맘으로 숏을 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이렇게 535 ABC가 나왔을 경우에는 1, 2, 3, 4, 5파가 나오고 눌림은 똑같이 첫 번째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임펄스 2파동하고 비슷하게 0에서 7, 8, 6 박스를 치시면 되고요. 여기 가장 잘 돌아가는 박스고 내려 움직임 세 가지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 올라가는 게 1, 2, 3, 4, 5로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채널링을 A 파동과 B 파동이 나왔죠.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이 나왔을 경우에 하단에서 채널링 먼저 끊고 그 첫 번째 파동 고점을 끄어서 채널링 형성하면 하나, 둘, 세 번째 파동은 이 채널링 상단 근처에서 돌리는데 우리가 타점은 ABC 5355일 경우에 535 ABC 같은 경우는 886에서 1.236 박스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쳐서 이 안에서 다섯 가지 움직임 끝나고 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 변공 매매를 할 수 있다. 535 ABC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귤러 플랫 같은 경우는 여기 저점 시작점을 깨지 않고 지키고 세 가지 형태를 띈 상태에서 또 세 가지로 내려와서 3, 3, 5로 1, 2, 3, 4, 5로 올라가는 3, 3, 5 플랫이라고 얘기하죠.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되돌림이 886 근사치에 돌린다. 786보다는 좀 더 길고 886, 786 사이까지 인정되고 1을 살짝 안 깬 상태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다. 886까지 내렸을 때가 가장 많고요. 그 상태에서 세 가지 후 다시 이걸 넘겼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 변곡 매매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세 가지고 세 가지인데 이런 세 가지 얘도 플랫으로 나왔었네요. 세 가지 후 1, 2, 3, 4, 5가 나온다. 저점을 깨지 않는 레귤러 플랫의 C파동은 다섯 번째 파동의 끝은 1.236 근사치 요가 가장 많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1.618까지 연장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두시고 하지만 요 근처에 돌릴 때가 가장 많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1.236 박스가 414 사이면 요 정도 되겠죠. 요 근사치에서 돌릴 수 있다 생각하셔서 요 근사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다이버스가 크게 뜨고 하락 다이버스가 뜨고 이럴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덤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스탠딩 플랫 같은 경우는 저점을 살짝 하회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세 가지 형태로 올라가고 세 가지로 내려왔을 경우에 저점을 더 못 내리고 다시 다섯 가지로 올라갔을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저점을 너무 살짝 넘겼을 때 그리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조정 시작점이니까 세 가지가 많은데 내려가는 움직임이 꼭 세 가지처럼 또 보인다고 할 때 우리가 의심을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 저점을 너무 살짝 넘긴다. 1.13에서 1.236을 안 넘긴다. 요 사이에서 보통 돌린다. 요 1과 1.236 요 사이에 돌린다. 1.13을 가장 많이 돌린다. 내려가는 게 세 가지스럽다. 그건 좀 의심할 수 있다. 올라가는 모습이 다섯 가지 같이 나왔을 때 의심할 수 있다고 얘기해드렸죠. 이렇게 3, 3, 5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을 때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는 거죠. 여기는 더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농을 칠 수는 없어요. 치면 안 되는 자리고요. 여기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다음 자리가 여기서 보시면 A 파동 시작점과 B 파동 끝 지점을 찍었을 경우에 1.618 전후로 가장 많이 돌린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박스를 이렇게 딱 쳐놓는 거예요. 여기 414 사이. 짧으면 최소 반동간이 1.414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도 고민하지만 보통 요 안에서 돌립니다. 그래. 이렇게 왔을 때 왔네. 하락 다이버스까지 떴네. 여기서는 숏을 한번 쳐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귤러 플랫은 1.68을 가장 많이 돌리고 두 번째 간혹 가다 10번 중 한 번 정도는 2.618까지 연장 파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삼각 수렴 패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4번 파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추세가 뜯어 3번 파동이 나오고 4번 파동 되돌림 자리에서 일단 세 가지 움직임이 나오고 났을 때는 삼각 수렴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 조정일지 삼각 수렴일지 ABC일지 나와봐야 하는 거고
일단 다음 타점에 세각이 나왔을 때는 고점을 봐야 되겠다. 여기서 롱 타점을 보시고 요런 데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봉이 크다 하더라도 최소한 ABC 나오고 한 번 더 요걸 깼을 경우에 그때는 아 이게 수렴일 수도 있고 또는 복합적으로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때는 잡지 마시고요. 근데 너무 올라가는 게 너무 생각이 나갔다 하더라도 또 내려왔다 이게 엔딩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잡는 건 좀 비추천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파동에서 내려왔을 때 롱 치는 거랑 또는 요 트렌드 라인 돌파했을 때요.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걸 좀 권유드립니다. 요 같은 경우는 패턴이 조금 D파랑 B파의 밸런스가 좀 안 맞네요. 그죠? 실전 차트를 보다 보면 진짜 책처럼 완벽하게 탁탁탁 맞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머릿속에 개념을 파악하신 다음에 좀 늦게 나오면 어떻고 올라오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트렌드 이렇게 끄셔도 상관없고요. 뭐 이렇게 끄신 분도 계신데 제일 정석은 항상 얘기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2번과 4번 파동이 정석인 겁니다. 2번, 4번 정석이에요. 혹시 뭐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뭐, 뭐 크게 뭐 개의치 마세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 뭘 보더라도 뭐 중요하지 않고요. 밸런스를 뭐 1, 2, 3, 4 이렇게 보셔도 보셔도 상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ABC를 그었을 때 일단 뭐 공부 예산의 차원에서 타점을 꼭 굳이 잡겠다. 이 프레임이 4시간 반, 1시간 봉이라 이 봉이 겁나게 커요. 그렇게 보겠다. 그렇다 그러면 보통 이 똑같아요. 세가지 나오고 난데 이게 수렴을 보실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파동의 되돌림이 618에서 786 사이를 가장 많이 그래도 786 돌렸네. 618 사이에 786 가장 많이 돌리고 618 전후로 좀 많이 돌리는 편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하지만 마지막 2번 파동, 마지막 파동이 갈수록 D와 E 파동이 갈수록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밸런스는 당연히 더 안 맞아지기 시작해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또 이 파동은 무조건 10파보동만 짧으면 되는 거고요. 10파동만 짧으면 되는 거고 10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10파만 짧으면 되는 거고 꼭 트렌드 라인에 딱 부딪힌다는 그런 보장 없습니다. 보장 없고 이 근사치에 가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세가 형태를 떼었을 때는 여기는 내림농 자리입니다. 손절은 정석적인 손절은 여기죠. 그런데 여기 아직도 여기서 만약에 A, B, C가 나왔다 생각해 볼게요. 깨졌으니까 이거 아니잖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옆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원래라면 FM대로라면 시작점인 A 파동에 손절을 잡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또 괜찮고요. 이렇게 와서 손절을 잡으실 때는 방송에서 정석은 여기고 그리고 여기서 못 잡겠다 애매하다 이럴 땐 트렌드 라인 두 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일 때 2번, 3번에 트렌드 라인 쭉 그어놓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다 했죠. 롱이든 숏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다 돌파해야 돼요. 근데 요 돌파할 때 딱 치장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올라갔다 이렇게. 돌파매매할 때 손절가는 어디죠? 당연히 시작점이 손절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파동이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여기가 정석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도 다시 수렴은 계속 이게 이게 C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는 좀 그전 파동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돌파매매 손절가는 여기 잡고 들어가시면 괜찮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격 들어가던 여기 들어갔을 때 다음 타점은 어디다 했죠? 아까 임펄스 파동 원리랑 똑같습니다. 임펄스 파동이 제가 시작점과 4번 파동이기 때문에 끝을 짓는 게 아니죠. 끝이 어디예요? 2번 파동이잖아. A, B, C로 여기가 끝났으면 여기가 되고 A, B, C, D, E가 됐으면 여기가 끝나는 거죠. 손절 여기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같이 1.13과 1.618. 또 조금 특이한 거는 삼각수렴은 다른 파동하고 다르게 삼각수렴에서 너무 심리적으로 힘을 다 뺐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좀 이걸 뚫기 위해서 에너지가 이게 터지긴 분출은 돼요. 수렴했던 에너지가 분출되긴 하는데 힘이 없어요. 여기서 다시 농가 숏이 힘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뚫어봤자 급하게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뚫었을 때 628까지 길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좀 짧게 예를 들어 1.414에서 1.13 요 사이를 좀 더 잘 나와요. 삼각수렴 같은 경우. 비중을 담을 때 원래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막 지정가 걸 때도 있고 시장가 보고 쫓아갈 때도 있는데 요 앞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열어두시고 상승수렴인데 가끔씩 길게 나오긴 하지만 길게 나올 확률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 길게 나왔을 때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투 원투 3로 바뀔 수가 있어서 연장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1, 2, 3, 4, 5, 1, 2, 3, 4, 5로 길게 넣었을 때는 잠깐 이게 좀 이상한데? 라고 의심하시고 내려왔을 때는 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복합 조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파, 4파, B파 이런 어떠한 좀 기간 조정이 좀 동반되는 거를 복합 조정으로 대신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복합 조정 같은 경우는 특징이 세 가지로 간다는 게 특징이 있고 특히 요 X파동 접속파라고 그러죠. 이 더블 지그재그를 하는데 우리가 지그재그가 하나의 조정 파동인데 조정이 두 개라 해서 더블 지그재그라고 하는데 X파동 이 자체를 접속파라고 해요. 여기서 끝나서 다음 추세 방향으로 터졌어야 될 건데 끝나서 다음 추세 방향으로 터져야 될 거를
중간에 한 번 더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락에 대한 게 조정이 좀 부족하다. 부족했을 때 이 기간과 가격을 좀 동반해서 조정 한 번 더 하는데 그걸 우리가 더블 지그재그를 하죠. 이것도 똑같이 복합 조정 15강 강의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 타점 잡는 방법은 이런 세 가지가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세 가지가 나오고 난 뒤에 세 가지가 나오고 난 뒤에 X 파동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아요. X파동은 세 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삼각수렴도 나올 수도 있고 복합전역도 나올 수도 있고 인버스도 나올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저는 X파동 같은 경우는 다음 타점은 우리가 618 054일 원래는 가장 많이 돌리는데 이게 좀 특징이 복합조정은 이게 정석적으로 가는 건 이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내려가려던 걸 다시 좀 부족한데 하면서 한 번 더 조정하는 거거든요. 내려가려는 게 형태가 임펄스일 수도 있고 이런 세 가지 지그재그로 가다가 꺾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을 때는 공호도 나오기도 하고요. 통상적으로 618에서 786 근사치를 좀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길면 공호 0만 하야지 안 되기 때문에 886까지 돌릴 때도 있고 공호를 넘어가서 886까지 보통 연에 돌아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복합 조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롱을 치시면 원래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안 되는 자리예요. 복합 조정이 부족하게 한 번 더 나오겠지. 복합 조정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 이걸 한 번 더 기다린다는 거 무슨 근거로 할 거야. 왜냐면 이 X 파동의 접속파는 모든 형태를 다 띄기 때문에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라면 타점을 잡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잡지 마세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잡아야 돼요? 와이파이 잡아야 되죠. 변공 매매를 하기 때문에 눌림목이 아니라 여기서는 와이파이에서 이 변공 매매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온 상태에서 내려 저점 깰 줄 알았더니 뭐 이거 갑자기 파치 올려버리네. 이게 뭐지? 파치 올렸는데 저점을 안 깼네? 그러면 이 와이파동 형태는 와이파동 강영선 보시면 나오겠지만 삼각수렴은 한 열에 한 두 번 나오고 나머지 8가지 형태는 지그재그 형태죠. 플래시든 535 ABC든 지그재그 형태로 나온다. 그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나, 둘, 세 가지 더블 지그재그가 나왔다. 그러면 이 W 파동 길이 대비 피보나치를 다 끄시면 피보나치 추세 기반 피보나치 W 파동 대비 추세 기반을 딱 끄시면 786에서 1.13까지 박스를 치시면 됩니다. 얘는 조금 길어지면 1.13까지 가고 보통 우리 535 ABC랑 다르게 535 ABC는 886에서 1.236까지죠. 얘는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위로 좀 편심을 좀 지는 여기서 타점이 자주 나오고요. 복합조는 반대로 1에서 밑으로 타점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만큼 조정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 가지라 생각하시는데 조정은 그 형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왜 나와야 돼?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고 타점은 복합 조정 같은 건 786과 1.136 요 사이 박스를 치셔서 변공 매매해서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정 세 가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간다 생각해서 여기서 숏을 치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복합 조정 타점은 여기서 변공 매매를 하면 된다.